반도체 수출이 7개월째 계속되며 산업이 부진한 가운데 WTO 제소 중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산업의 환경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업연구원의 김양팽 전문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지난 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폭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아주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수출 주요 품목인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주춤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전체에 전반적으로 큰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인 만큼 정부의 역할과 지원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의 김양팽 전문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시장 규모가 보니까 5,957억 달러,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들었어요. 네, 한마디로 많이 팔린다는 소리인데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치 내지는 포션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반도체 세계 시장 규모가 최대였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도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했고 그 수치가 이제 1,291억 달러 규모입니다. 네. 시장 점유율로 보면은 약 20% 정도,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20%가 우리나라 반도체가 이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고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 그 중에서 D램은 7, 80%까지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그만큼 위상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조금 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본하고 관계가 좀 풀리면은 이쪽 반도체 산업 쪽에서는 플러스입니까? 아니면 마이너스입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과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배경을 보면은 2019년 7월에 이제 아베 정권 시절에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 소재 핵심 품목인 불화수소를 비롯해서 세계 품목에 대해서 일본이 갑자기 이제 수출 규제 강화라는 강수를 뒀죠. 예.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를 하면서 수입 절차에 상당히 이제 복잡성을 가했고 걱정을 했던 것이 그러한 소재들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은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산업부에서 이제 소부장 전략도 했고 그게 2차까지 진행이 돼서 성과를 나타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그 덕분에 우리 국내 그러니까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육성을 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로 그렇죠. 작용했다. 그런 평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일본과의 사이가 좋아지면서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일본에서 그런 규제를 강화를 해서 우리가 어떤 피해를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피해가 없었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다시 그 리스크가 사라진다고 해도 거기에 있어서 큰 변화가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은 그다지 큰 변화는 없지 않겠냐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출 규제 그쪽에서는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포괄적으로 신청하던 부분들이 개별 신청으로 바뀐다든지 해서 상당량의 이 행정 업무가 늘어났었죠. 이제 아마 그 행정 업무는 다시 간소화되지 않을까. 그 정도 효과가 지금 변화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그동안 가려져 왔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렇죠.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제 일본 수출 규제가 완화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다시금 좀 뒤편으로 밀려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는 지금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사실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국내 소재 장비 부분도 강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강해진다고 했는데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소재 장비를 조달하는 데 있어 국내 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그 소재나 장비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진행이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규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고 해보니까 됐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중소기업들이 이제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시도조차 못했던 게 덕분에 우리는 시도를 했고 성과를 나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절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서 키우고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계속 이대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갈 거다라고 네네. 봤을 때 뭐 이번에 한일 관계 정상화로 인해서 우리 소부장 기업이 다시 힘들어질 거다. 그렇게 변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네, 특히 맞습니다. 이 반도체 지원법 세부 조건을 발표했는데 자국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네. 상당히 높은 벽을 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도 좀 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먼저 요청을 한 거고 그리고 보조금이라는 것도 네. 투자를 받기 위해서 사실 그들이 이제 제공을 해야 한다고 먼저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 네네.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뭐 이런저런 충족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 8월이었죠. 기존의 공장에 대해서 확장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신규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또 불명한 게 네.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도 우리가 견제를 하겠다라는 네. 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조금 그 조건에서 여러 가지를 보면은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지어달라. 미국의 고용도 자기들이 챙겨보겠다라는 네.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국방 프로젝트를 같이 해야 되고 그 국방에 사용되는 반도체는 우선 그 지급 보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안보 문제까지 가져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한번 지급하면서 여러 가지 목적들을 다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미국에서 그냥 보조금 안 받고 공장 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오, 그렇죠. 뭐 네.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보조금을 신청하라는 거지 강제로 네. 너희는 보조금을 가져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작년 7월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한을 하면서 네, 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기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신청 안 해도 된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제 미국이 처음에 그 보조금 발표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투자 제한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신청을 하지 않는다,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는다, 라면은 그럼 미국 정부의 의도에 반한다고 비춰질 그렇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이 이렇게 중국, 특히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반도체가 중요한 겁니까?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그러면서 전자산업에서 반도체를 제외한 물건들을 생각하기가 힘든 거죠. 네. 지금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작은 전기화 제품부터 뭐 컴퓨터라든지 네네. 당연히 스마트폰 모든 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은 이 반도체를 활용해서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지금 세계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기들이 반도체를 직접 만들지 않으니까 거기서 고부가 가치를 얻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중국의 입장이고 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직접 개발을 하면은 그만큼 또 중국이 더 부강에 잘 사는 나라가 되겠죠. 예, 이런 부분을 미국이 견제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가 또 쓰이는 게 이제 첨단 제품, 항공 우주 그리고 군사 무기 이런 데도 반도체가 사용이 되는 거죠. 거기에 자체적으로 뭐 기술력이 우수한 제품을 탑재를 해서 더 좋은 무기를 만든다. 안보 문제랑 직결이 되니까 만들어주는 제품을 활용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는 없겠지만은 직접 개발해서 너희가 성장하는 거는 우리가 막아야겠다라고 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느 쪽이든 편을 들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에서도 지금 참 난처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걸 어떻게 좀 타개를 해야 될까요? 방법은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을 거고요. 우리나라 위상이 반도체 덕분에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그 잘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뭐 소재 장비부터 해서 그리고 그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원천 기술 이런 부분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판매를 하는 중국, 중국 시장이 없으면은 또 그만큼 반도체 생산이 되더라도 수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과 중국이 분명히 지금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건 맞는데 어느 한편에 붙어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술력이 두 나라 다 필요한 거거든요. 미국도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가 없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꼭 둘 중에 한 편을 붙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기술 가지고 가운데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따라서 뭐 한 편에 꼭 기울어질 필요는 필요 없다. 없다. 예, 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보니까 세계 반도체 매출액의 45%를 미국 기업들이 올리고 있는데 실제 생산 점유율은 10%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미국 안에서 안 만들고 있었다라는 소리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안에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걸로 좀 자세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도대체 네, 맞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세계 반도체 매출액의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 이 팹리스라고 네.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퀄컴이나 엔비디아, 뭐 네. 애플 이런 반도체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자기들이 직접 생산을 하지 않고 설계만 해도 자기들 브랜드로 네, 제품이 나가니까는 그렇게 해서 미국이 그만큼 반도체 매출액이 높은데 실제적으로 그 설계한 반도체는 대만이나 한국에서 만들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문제가 그렇죠. 발생을 하면서 반도체 부족 현상이라는 게 정말 네. 이때까지 없었던 특이한 현상이 발생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보니까 이걸 미국에서 만들지 않고 대만이나 한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네. 그 기업들, 그 국가의 사정에 맞춰서 음. 이게 생산이 되더라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역시 우리나라 안에서 영내에서 우리 네. 기업이 만들어야 된다. 뭐 물론 이제 뭐 한국이나 그 TSMC 대만 기업이 가기 때문에 외국 기업도 들어가지만 어쨌든 국내에서 만들어야지 자기들이 컨트롤하기가 좋다라는 게 결론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생산할 수 있는 능력들을 계속 확충하고자 하는 그런 미국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국 내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으로도 많이 확산을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생존 전략을 좀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네. 네. 지금 이제 파운드리라는 거는 시스템 반도체를 주로 네. 생산하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만들어진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 그 산업이 발달한 국가들이 지금 반도체 제조를 영내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말씀드린 자동차라든지 다른 분야인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그런 시스템 반도체를 활용해서 발전한 산업이 지금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 네.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서 네. 세계에 판매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제일 첨단 산업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 산업을 같이 발전을 시키고 네. 그리고 또 시스템 반도체, 뭐 파운더리도 우리가 확장을 하고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침 정부에서 이제 300조 원 규모 정도를 들여서 시스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내놨는데 이게 방향이 맞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3월 15일 날 발표한 부분일 텐데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는 강국이기 때문에 예. 시스템 반도체를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는 정말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2%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이제 경쟁력이 열애인 상황인데 지금까지의 시스템 반도체 발전 전략을 보면은 이제 기초과학 기술, 네. 과기부에서 하고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팹리스 쪽, 어허. 즉 설계에 대한 부분을 네. 상당히 집중을 했었죠. 왜냐하면 반도체의 이런 핵심은 그런 설계에 있고 생산은 외국에 줘도 된다. 지금 TSMC 성장이 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팹리스를 강화하는 부분에 초점을 많이 뒀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예. 파운드리에 대한 이 관심도도 높아졌고 중요도도 높아진 거죠. 네네. 예,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 아마 파운드리를 집중적으로 그 육성을 한다, 지원을 한다라는 정책은 이제껏 없었던 정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그 시스템 반도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팹리스 플러스 파운드리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하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우리가 용인과 평택 지역에서 지금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집중해서 지원하지 않았던 파운드리에 이렇게 집중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반도체 시장이 참 어렵지만 어떤 또 기회이자 도전의 그런 시기에 놓여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우리나라 산업 전체, 뭐 수출 전체도 지금 반도체가 이끈다는 게 과언이 네, 아닐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라서 반도체 산업이 일단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가 그만큼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만큼 시스템 반도체도 경쟁력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마침 이번에 또 정부에서 그렇게 시스템 반도체 쪽에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좀 더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미중 패권과 세계 반도체 주권 경쟁 속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공고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조화로운 해법을 찾아주기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